안녕하세요. 도 닦는 투자자 샤티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우리 경제에 브릿지 통화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죠.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세요. 오늘은 왜 브릿지 통화로 XRP가 가장 적합한 자산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브릿지 통화는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자산입니다. 브릿지 통화로 쓰이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중립성. 두 번째, 검열 저항성. 세 번째, 규제 친화성. 네 번째, 가치 보존성. 이 네 가지 요소가 브릿지 통화로 채택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고 이 외에도 결제 완결성과 속도, 유동성, 가치 안정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XRP의 기술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XRP가 왜 브릿지 자산에 가장 적합한지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정학적 중립성. 브릿지 자산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중립적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통제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걸 말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 체제나 정책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다양한 국가와 금융기관들이 채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에서는 여러 국가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브릿지 자산이 특정 국가나 발행자 또는 기업에 종속되면 경쟁국이나 경쟁기업이 채택하기 어렵죠. 스테이블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법정 화폐와 연동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데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이 이걸 세계적인 브릿지 통화로 채택하고 싶을까요?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그렇고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패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국 화폐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순순히 세계적인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같이 특정 국가에 속해 있지 않은 암호화폐들을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XRP를 발행한 리플리사가 미국의 기업인데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XRP를 발행한 리플이라는 기업과 XRP 레저는 서로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초창기에는 명확한 발행 주체가 있었지만 이 원장 네트워크의 운영은 창시자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XRP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은 미국의 영향을 받겠지만 XRP 레저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화폐의 중립성을 따질 땐 특정 국가나 기업이 그 화폐의 장부와 네트워크 운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XRP 레저는 철저히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조건, 검열 저항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검열 저항성이란 정부나 기업, 은행 같은 제3자가 원장 네트워크상의 개별 거래를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을 두고 검열 저항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검열 저항성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발행자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합의하는 방식이 탈중앙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발행자 리스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발행자 리스크는 자산의 가치가 그걸 발행한 발행사의 신용과 정책 변화에 의존적이고 또 언제든 제3자에 의해 동결되거나 상환이 제한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규제기관이나 정부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자산이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태생적으로 이 발행자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의 부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자산을 1대1로 담보해서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미국 달러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보유한 이 준비 자산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스스로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 이걸 발행한 발행사의 신용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IOU, 약속 어음에 불과한 거죠. 브릿지 자산은 네이티브 자산이어야 합니다. 네이티브 자산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금이 곧 화폐였잖아요. 금으로 거래하기는 불편하니까 금을 보관하고 받은 금 보관증을 화폐 대신 사용했었죠. 여기서 금이 네이티브 자산이고 금 보관증은 금에 대한 상환 청구권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엔 여기서 달러가 네이티브 자산이 되는 거고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청구권인 셈입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부채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그 발행사가 속한 관할권의 법과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규제기관이 이 자산을 동결하거나 제재해서 IOU를 원래의 실물 담보물로 상환을 못 해줄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브릿지 자산으로 쓰이려면 이런 발행사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정부나 규제기관의 검열에 대한 저항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이티브 자산과 부채성 자산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암호화폐는 이 자체 네트워크에서 직접 생성된 네이티브 자산들이에요. 발행자 파산이나 계좌 동결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이 검열 저항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죠. 비트코인 자체가 애초부터 검열 저항성을 지향하며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1번과 2번 조건만 봐도 이제 브릿지 자산 후보는 중립적이고 검열 저항성을 지닌 암호화폐들로 좁혀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규제 친화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검열 저항성이 높으면 필연적으로 정책과 규제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 친화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규제 친화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기술이 정부와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규제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브릿지 자산의 거버넌스에는 정부나 중앙은행, 규제 감독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돼요. 자금 세탁 방지나 불법 자금을 차단하고 필요할 때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규제 기준에 부합해야 그 자산이 세계적인 브릿지 화폐로 사용되도록 허용하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은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이고 검열 저항성은 높지만 규제기관 입장에서 봤을 땐 정책 수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하기 꺼려질 겁니다. 이 두 조건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XRP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XRP라는 자산과 이 자산이 움직이는 네트워크 계층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XRP 레저는 개방형이고 퍼블릭 네트워크여서 누구나 검증자로 참여할 수가 있는 탈중앙화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XRP 레저 내에서 마음대로 거래를 차단하거나 거버넌스를 독단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XRP는 ODL이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자산 간 브릿지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암호화폐들과 XRP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자산이 결제를 해야 될 때 가장 빠른 경로로 실시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최적의 경로를 찾는 패스파인딩 기술, 그리고 여러 거래소와 마켓 메이커들과 협력해서 구축한 이 솔루션 자체가 XRP의 경쟁력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이런 결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네트워크 계층에 은행이나 송금사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항상 KYC, AML 같은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XRP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브릿지로 사용될 때 규제기관이 얼마든지 자금을 추적하고 통제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규제기관이 XRP를 건들 수는 없지만 이 네트워크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적인 요소들을 필터링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친화적인 관점에서 XRP가 다른 자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인 가치 보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치 보존성은 그 자산이 가진 경제적인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인플레이션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구매력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자, 달러, 그리고 달러 CBDC,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결국은 이 셋 다 그냥 달러입니다. 기존 종이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 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던 달러의 구매력이 상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법정 화폐가 디지털로 랩핑된 형태일 뿐입니다. 달러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신용을 기반으로 한 법정 화폐 시스템 자체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량한 암호화폐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가치가 달러에 비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난 10몇 년간 봤을 때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기간 우상향해왔습니다. 시장이 제도화되고 본격적으로 성숙하면 달러와는 계속 디커플링 될 겁니다. 지난 약 3년간 자산들의 가치 상승폭을 비교해보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구매력을 많이 잃고 있는 중입니다. 달러의 명목 가격만 보고 달러가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자산들이 오른 비율과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사람들이 금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금보다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현재 무엇에 열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투자가 실제로 가장 좋은 투자였는지 데이터가 말해주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다시 총 정리해서 표로 요약을 해보면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을 하기에 스테이블 코인은 지정학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불리하고요. 검열 저항성, 가치 보존성에 있어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과 가치 보존성에 있어서는 가장 우세합니다. 그런데 규제 친화성이 떨어지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들을 다 골고루 부합하는 게 XRP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하기에 꼭 필요한 중요한 기술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결제 속도나 비용 그리고 유동성 이런 다른 조건들도 같이 살펴보면 XRP의 비교 우위가 더 높아집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되기엔 결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레이어2로 확장 솔루션을 통해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는 있는데 XRP처럼 애초부터 자체적으로 송금에 최적화된 자산보다는 번거롭겠죠.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은 덱스나 AMM, 디파이 프로토콜의 대부분 유동성이 잠겨 있어서 결제를 하기 위해 실시간 유동성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같이 구축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자산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의미가 없어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괜찮죠. 그런데 실시간 유동성을 조달하는 게 이더리움보다 더 어렵습니다. 상호 운용성과 이 결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봤을 때 XRP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사가 자본력과 파트너십으로 구축해온 이 네트워크와 ODL이라는 결제 유동성 레일, 인프라, 그리고 상호 호환성을 위한 ILP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뒷받침되기 때문에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떤 코인 하나만 단독으로 있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XRP가 브릿지 통화로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 제가 10월 29일 수요일 이때 무료 라이브 특강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특강 주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암호화폐 3대장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승 메커니즘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나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 자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강에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요 코인들이 대체 뭘 위해 탄생한 건지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하는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고요. 나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 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또 새로운 관점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제대로 정리해 본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뒀는데 그 링크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